네, 여성 경찰관이 추격과 몸싸움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경찰이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오늘 최종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는 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저희가 좀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이 지난 15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네, 이 욕설과 폭행 장면이 이제 담겨 있어서 저희가 예, 음성을 그렇습니다. 제거하고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남성이 욕설을 하다가 네, 이제 빨리 남자분 나오시면 빨리 잡아. 예. 경찰에 뺨을 때리고 이제 제압을 한 장면, 그리고 여성 경찰이 이제 도움을 요청한 장면까지 저희 네. 영상에 담겨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객들이 뭐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합니다. 한 명이 남성 경찰관이었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이 이제 여성 경찰관이었는데 예. 그 중에 취객 중에 한 명이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최초 예. 공개됐던 짧은 영상은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이 남성 경찰관이 그 취객을 제압을 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의 취객이 남성 경찰관을 또 이렇게 잡아 끌 때 네. 여성 경찰관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가 지원 요청을 하는 그 영상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아 그게 다가 아니고 풀 영상이 있다 그래서 대략 2분 정도에 되는 영상을 다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경찰 내용상으로도 측에서 네, 공개했죠. 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여성 경찰관이 최초에는 제압을 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남성이 또 다른 취객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여성 경찰관이 지금 밑에 누워있던 취객을 제압하면서 네.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 빨리 좀 와달라. 예.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제압에는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게 영상의 단데 네.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도대체 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여성 경찰관이 가서 취객 하나 제압을 못 하느냐. 예.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오해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거기서 수갑 채워요라고 어떤 남성이 얘기를 해요. 근데 채우세요라고 여성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일반 시민한테 지금 저기 이 취객 수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한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였는데 실제로 길 건너편에 있던 교통경찰 2명이 현장에 왔고요. 네. 예, 예. 그 교통경찰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고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그 하는 대화 내용과 실제 수갑을 채운 거는 경찰에 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이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건 어떻게 취객 한 명을 제대로 제압을 못하느냐. 그리고 무슨 시민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시민의 위협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성경찰 무용론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네. 대한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미 어떤 뭐랄까요? 일반적인 행동을 하진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 올바른 제압이었냐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이 영상을 예. 정말 보고 지금 현재 경찰에 수사하고 이 취객들을 대하는 그 매뉴얼을 아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영상인데 그럼 매뉴얼대로 그게 잘 뭐냐면 일단 왜 뺨 맞는데 가만히 있어? 일단 1번입니다. 예. 근데 뺨을 때리기 전에 뺨이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 무언가 개구를 사용하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때리는 걸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보다는 체격적인 조건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취객을 제압할 때 여성 경찰관이 이 취객을 어느 정도 제압에 성공을 했고 만약에 이 취객들이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뭔가 그런 상황에서 시민의 도움을 요청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됐겠죠. 근데 그런 네.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요청을 했다는 걸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 사람을 제압을 하는 거. 여기도 뭐 경찰관이 그 후에 무슨 뭔가 제압 이후에 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은 논란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경찰은 때리면 맞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제압하는데 소극적이냐. 예. 그리고 여성 경찰은 왜 힘을 제대로 못 써서 남성 피의자를 제압을 못하느냐였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이 현재 영상만으로 봐선 여성 경찰관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3단봉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아마 있지 그거 않습니까? 썼으면 소송당했을 거예요. 저 정도 상황에서. 예. 이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미드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예. 미국 경찰들 보면 뭐 감히 뭐 좀 이 용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들지도 못하잖아요. 예.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법경찰관의
대응 태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총기 휴대가 자유롭죠. 예. 그러면 방심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경찰관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이번 신고 상황이 저 단순 취객이 아니고 조폭들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여경이 안 갔죠. 그러면 지구대 경찰 저렇게 둘만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경찰 병력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에서 갑자기 저 취객이 술값 안 낸 취객이 돌발로 갑자기 경찰에 따귀를 때리고 하는 걸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처를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뭐 여경 무용론까지 좀 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2017년부터 이제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10.8% 정도 되거든요. 여경의 비율이. 네. 이걸 2022년까지 15% 정도 올린다고 했고 민감용청장은 지금부터 뽑는 신규 채용에서 20% 이상을 여성으로 뽑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무조건 남녀 이 성 비율을 맞춰야 돼서 능력 있는 남자가 경찰에 못 가고 여자 숫자만 맞춰주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여성 경찰들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사실 저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 네.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은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여성을 계속 뽑고 그래서 저런 장면을 연출을 하느냐? 어찌 보면 저는 이건 약간 여혐 논란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 인력 중에 여자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 일단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뭐 성폭력 피해자. 예, 그렇죠. 성폭력 피해자 아무래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되는데 그걸 남성 경찰관보다는 여성 경찰관에게 털어놓는 게 훨씬 쉽겠죠.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 관련해서도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경찰관을 뽑지 마라. 여성 경찰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과한 그런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 경찰이 하는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반드시 물리력만 맞습니다. 가지고 경찰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 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현장 대응력 관련해 가지고 네. 과잉 대응에 대한 부분 항상 지적 나오고 아까 소송 그렇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의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공권력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인권 침해 논란 무조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일단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압하는 거 그거는 경찰관 왜 이렇게 무능해?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간 지역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저 취객들도 구속이 됐거든요. 예. 이제 공권력에 저렇게 부당하게 뭐 공격을 가거나 하는 예.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라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해소가 안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총기나 테이저건이나 이런 아니면 뭐 곤봉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가 소송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에서 예. 잘 안 지켜줘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조금 지금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죽음과 관련해서 조금 뒤에 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좀 담길지를 좀 일단은 짚어주시죠. 그 제일 일단 주목을 받는 건 과연 수사 권고가 있을 것인가가 네. 일단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성접대, 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수사 권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재수사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당시에 장재현 씨 소속사 대표 김모 대표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게 있어요. 위증을 한 건 공소시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할 때 위증을 하는 거니까 사건이 예. 벌어졌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사 권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 그 사이에 이제 장자연 씨에게 김 대표가 강요해서 뭐 소위 사회 유력 인사라는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했고 또 일부 인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실존하는 리스트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윤지호 씨가 얘기했던 자기는 리스트를 봤다는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리스트는 일단은 뭐 제조사위원회에서는 보진 못한 것 같고 명단은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물론 안타깝게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을 했지만 이 장자연 씨의 휴대통화 목록 내용 이게 확인이 필수적인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내용이 오늘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재수사 권고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관측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 중에 이제 공소시효도 좀 네, 있다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크죠. 이게 사건 발생 시점이 2007년에서 2008년이고,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폭행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증거를 확보하는 게 거의 곤란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술자리, 성접대 강요나 이런 것들, 강요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료를 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분명히 부실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뭔가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하는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료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부터 수사가 아니고 과거사 진상조사 위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수사나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장자연 씨에 관련된 이 재조사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윤조 씨가 이런 얘기했죠. 이건 사회적 타살이다. 물론 사회적 타살일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살인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수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윤지호 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비성 문제가 또 이 조사단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윤조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위해서 진술을 하고 협조를 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어찌 보면 장재현 씨의 논란을 다시 짚힌 굉장히 또 좋은 장본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아시는 바처럼 김수민 작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 지금 윤지호 씨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취재했던 그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는 그런 리스트는 자기가 봤지만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윤지호 씨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예. 지금 캐나다에 가서 그 뒤에는 지금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윤지호 씨의 진술에 기초했던 조사는 사실상 신빙성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이번에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좀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급 임원들을 이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작년 11월에 금융당국에서 2015년에 대략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회계 사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 검찰에 수사를 권고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회계 사기는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이루어진 공모관계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외곽을 공략을 했다면 이제 그 회계법인하고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어느 선까지 이걸 지시하고 보고받고 알고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이제 소환을 했는데 이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융당국에서 해임 권고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계속 그곳 수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건 서울 이제 행정법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전문 경영인이 새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기업 내부 경영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직을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일단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사장을 조사를 하고 이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가 이번 바이오로직스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윗선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정현호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현호 사장의 소환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뭐 네. 소환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사실 정현호 사장을 소환한다는 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타겟팅하고 간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회계 사기에다가 이 회계 사기가 적발될 걸 우려해서 증거인멸한 혐의들이 많은데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최고위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바이오로직스의 대표단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건 합리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현호 사장의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는 건 이 다음 단계가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수사가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